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19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죠. 박살을 냈다, 뭐 이런 표현까지 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보통 보면은 청문을 받는 쪽에서 굽신굽신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대받아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모 교수를 이모, 엄마의 자매 이모와 뭐 공동으로 딸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썼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도 나왔고, 뭐 한국설에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모 씨라고 그것을 한국설임과 뭐 착각을 해서 또 해프닝을 벌였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자, 너무나 이 한동훈의 이 논리 정연한 모습, 그리고 바로 파고드는 이 핵심을 파고드는 그런 답변에 우왕좌왕했는데, 자, 오늘 다시 2라운드가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동훈과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늘 예결위가 있었죠.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뭐 사실상 데뷔전을 한 겁니다. 장관 되고 나서. 오늘도 탄탄한 논리로 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혹해하고 머쓱해하는 나름대로 뭐 역공도 취해보기도 했지만은 한동훈에게는 역시 안 되는구나. 자,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오늘 일방적으로 이 한동훈이 또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쳤죠. 자, 계속 지금 민주당이 이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한동훈을 때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지금 한동훈의 몸집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또 여권으로부터 이 집중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정치적 위상이 올라갔죠.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있었죠. 여기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나섰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죠. 그래서 국회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질문을 합니다. 상당히 본인이 기선을 잡아보려고 한 질문인데,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 이 말은 한동훈 당신이 정치 검사 아니냐? 그리고 어제 검찰 인사에서 핵심 포스트의 안전, 그 요직의 안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들도 정치 검사 아니냐? 이것을 나름대로 꼬집는다고 꼬집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검사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정치검사가 출세하는 것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자,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이었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정권 쪽을 수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은 1년 좀 남짓되는데 총 2년 가까이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공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앉혔죠. 그리고 또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라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차죠. 그때부터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했죠. 자, 그렇게 되니 그때부터 두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한동훈은 4번이나 자천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천을 시킬 수가 없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인사권, 뭐 수사지휘권, 감찰권 총동원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온갖 해프닝을 다 벌였죠. 자, 그 기간에 그러면 정치검찰은 누구냐? 3년 동안 정치검찰이 가장 심각했다고 이야기했죠. 정치검사 출세가 3년이 가장 심각했는데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 방탄막을 친 검사들입니다. 방탄막을 친 검사들. 뭐 나중에 김호수 검찰총장도 그렇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성윤, 그리고 어제 일제히 전부 다 자천이 됐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 이성윤 같은 경우는 또 김호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임 정권 때는 그냥 빛을 보지 못하던 그런 검사들이었죠. 근데 이성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 법대 후배 이런 인연으로 해서 승승장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갔죠. 그런 사람이 정치검사라고 이 한동훈이 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 오늘 답변에서 어제 그 검찰 인사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어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다. 그렇죠. 이 검찰 간부 인사는 원래 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주로 이렇게 초안을 만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청권을 행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에 다 아는 거죠. 뭐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통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이 검찰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검찰총장이 부재 중이라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렸죠. 큰 그림을 그려서 2년 전에 다 자천이 됐던, 3년 전에 자천이 됐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사, 3년 동안 정치검사 했던 사람들은 뭐 법무연수원 이런 데 다 자천을 시켰죠. 자, 이것은 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권력 수사를 하다가 문재인 그 정권 수사를 하다가 이 수사권을 다 뺏기고 지방으로 다 자천이 됐는데 지금 검수완박 입법으로 4개월 동안에 그 검사 그 수사를 할 기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석과 같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문재인 정권 주변을 수사를 했던 월성이든 뭐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이든 라임 옵티머스든 또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들이 다시 와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4개월 동안 속전속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의중이 반영됐느냐? 그것은 당연한 절차다. 만약에 그 임명권자니까 이 중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교체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렇게 민주당이 그 이번 인사는 윤석열 인사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한동훈 장관은 아니다. 현 정부의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정부가 한 인사다.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받아치는데 보통 이런 데서 보기 힘든 장면이죠. 보통은 상임위 같은데 이 장관이 나오면은 좀 일단은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고 막 야당 의원들을 몰아치면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오늘 예결위에서도 이 한동훈은 탄탄한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겁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보인 겁니다. 김한정 의원이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다. 국회에서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하자는 것이냐. 그 특수부 소속이 어제 많이 발탁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번 타자 김한적 민주당, 2번 타자로 나선 민주당 예결위 국회의원은 김성원입니다. 김성원. 여기 또 판사 출신이죠. 나름 이제 법을 아니까 이번 타자로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 검찰 간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연을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까 그 정도 간부급, 어제 인사된 간부급 검사장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나 한 20년 동안 했는데 거의 없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그런 간부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그런 인연이 없을 수가 없지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 인연 찾아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어제 또 특수통 중심의 인사, 이 지적도 있었는데,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오해가 있다.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다. 사례까지 들어서. 왜 자꾸 특수통만 했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특수통뿐이냐. 형사통도 2명이나 검사장이 됐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추미애, 박범계 라인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다 모아놨죠. 다 모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4번이나 자천당하면서 법무연수원도 갔었죠.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 그 사람들도 자천돼서도 그래서 충실히 근무하면 된다. 그렇게 그냥 받아 넘기는 겁니다. 뭉치는 거죠. 그리고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을 비판을 또 했죠. 민주당에서. 그러니 이 한동훈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따박따박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안 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을 또 꺼냅니다. 국회에서.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죠. 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느냐. 이렇게 또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한동훈이 한마디 하죠. 그리고 끝냅니다.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다. 나뿐만 아니고 이재명도 자기 권리를 찾은 거다. 그리고 나도 권리를 찾은 거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예결위에서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말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범하고 나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회에서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유예기간, 금수완박 입법 유예기간 4개월, 이제 4개월 벌써 한 달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정광스카 같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주변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이 성남 FC를 압수수색을 하고 두산 공업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죠. 자, 지금 검찰이 또 나섰는데 오늘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오늘 산업부 산하 6개 기관 그리고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있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이거 신호탄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수사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텐데, 오늘 오전에 동부지검이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사무실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산하기관들에서는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를 했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부 산하기관들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뭐 터집,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이런 터집을 잡아서 쫓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물러갈 때는 곳곳에 임기 3년짜리, 2년짜리 막 알박기 인사를 하고 나갔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이렇게 범죄에 추가하기도 했는데, 블랙리스트를 문재인 정권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인호 전 산업통상부 차관 같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모두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멀지 않았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1호 지시가 이 금융 범죄 합동수사단 발족이었죠. 이거 바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수단에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산 그 가상화폐 루나, 테라 이 투자자들이 이 두 암호화폐 개발자 건도형 대표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호 사건이지만 2호, 3호 사건은 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대형 금융 사기 사건, 그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이 합수단이 수사를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합수단을 폐지시켜 버렸죠. 그 두 사건에서는 청와대 그때 뭐 행정관이 연루되고 또 뭐 민주당의 의원이 뭐 돈을 받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합수단이 해체를 시켜버리면서 허지부지 됐는데, 이것이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불과 2, 3일밖에 안 됐지만 이 금수완박 입법 유예 기간 동안에 뭔가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이 수사를 벌이면서 조만간 큰 대형 이슈가 터질 가능성, 문재인 정권 주변 또 이재명 전 후보 주변에서 대형 이슈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